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시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올해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404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 수는 73,5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이 373명, 해외 유입은 31명입니다. 잠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서병립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400명대로 소폭 증가를 했는데요.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국내 신규 확진자는 404명이고요.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이 373명입니다. 국내 발생만 보면 이게 네. 사흘 연속 300명대를 기록 중이거든요. 그 의심 검사자 수도 5만 1,000건 정도로 기존 평일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135명, 네. 경기가 126명 등 수도권이 전체 확진자 가운데 한 7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경남이 18명, 부산이 12명, 대구, 광주가 한 11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위중증 환자 수도 12명 늘어서 323명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사망자 수는 하루 새 한 17명이 늘어 네. 누적 1,3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군요. 자, 꼭 1년 전에 그 코로나19 첫 환자,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 관련해서도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총리가 언급을 했죠. 네, 그 총리도 오늘이 1년 첫 환자가 나온 지 네. 1년째 되는 날이라서 관련 발언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 총리는 지난 1년을 관련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 좀 안타깝다고 밝혔는데요. 네. 또 우리나라는 봉쇄에 의존하기보다는 3T 전략, 다시 말해 추적과 검사, 격리 전략 기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밀 방역으로 발전시켜서 그동안의 위기를 잘 넘겨왔다고 네. 말했습니다. 또 K 방역을 통해 국제사회의 찬사를 받으면서 국격도 높아졌다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방역의 큰 공은 국민에게 있다면서 위기의 순간마다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주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 그 어떤 방역 기준과 수칙보다도 네. 참여 방역의 힘을 알겠습니다. 예. 자, 현장 브리핑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1월 20일 수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373명이고 해외 유입 환자는 31명입니다. 어제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확인된 환자는 72명입니다. 어제는 17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과 정부가 합심하여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세 차례의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2월 대구와 경북의 첫 번째 유행, 8월 중순 수도권의 두 번째 유행,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세 번째 유행이 그것입니다. 대규모 검사를 통해 환자를 찾아내고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격리하며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그간 우리의 주요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속한 검사를 위한 자동차 이동형 선별검사소, 추적 검사를 높이기 위한 전자출입명부, 무증상 경증 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와 같이 우리만의 독창적인 방역 모델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지속적으로 모색하며 환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OECD 국가 가운데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는 세 번째, 사망자 수는 두 번째로 낮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방역 성과와 함께 2020년 경제 성장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이룬 결과입니다. 국민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지역 봉쇄와 국경 차단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 없이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의 공개를 바탕으로 신뢰를 형성하며 지금까지 대응해 왔습니다. 민주성과 투명성, 개방성에 기초한 우리의 대응 원칙을 지켜온 점은 국민 모두와 함께 자부할 만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수많은 분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의료진과 방역 인력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우선 전합니다. 특히 방역의 제일선에 언제나 앞장선 공공병원의 의료진, 공중보건의사, 군의관 분들의 노고는 우리 모두가 기억할 것입니다. 대규모 검사를 소화하기 위해 무더위와 혹한을 가리지 않고 사투를 벌여주신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제 시간에 검사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 밤낮없이 고생한 보건환경연구원, 민간검사기관 등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또 지역 사회로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년간 한시도 긴장을 풀지 못하고 비상 대응에 오신 검역소의 모든 분들, 역학조사관 분들과 방역 공무원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렵고 힘든 임무도 묵묵히 수행해 주고 계신 군과 경찰, 소방,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새롭고 낯선 도전이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의 방역 사항을 점검해 주기 위해 띄워주신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최우선적으로 방역에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외에도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돌봄과 심리방역 현장 등 여기에 다 열거할 수 없는 셀 수 없이 많은 방역과 의료의 최일선에 싸우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국민과 신뢰에 기반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언론계에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인내하신 국민들께 가장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역 조치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는 감사와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교차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코로나19를 훌륭히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덕분으로 지금까지의 수많은 위기를 헤쳐나올 수 있었으며 방역 당국은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연대가 세계 1등이라고 자부합니다. 국민들의 노력으로 세 차례에 걸친 유행을 애국과 같이 혼란스러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지 않게 차단할 수 있었고 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 함께 걸어왔던 기록은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에서 코로나19로 바뀐 오늘 그 1년의 기록이라는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월 14일부터 오늘까지 한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445명으로 완만한 감소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자 발생은 감소세로 전환되었지만 개인 간의 접촉에 의한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어 국민들께서는 모임과 약속, 이동을 줄이는 노력을 지켜주시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겠습니다. 그간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은 11월부터 1월 첫 주까지 매주 감소세를 보여왔습니다. 다만 최근 다시 이동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은 그 직전 주에 비해서 약 13%의 이동량이 상승하였습니다. 최근의 방역 조치는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을 고려하여 조정한 것입니다. 아직 경계심을 풀 사항이 결코 아니며 방심하면 언제든지 다시 유행의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지금의 유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모든 사적 모임과 만남, 여행을 취소하고 특히 5명 이상의 모임 금지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대응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약 7만 7천여 건의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전국 선별 진료소에서는 어제 약 5만 2천여 명을 검사하였고 임시 선별 진료소에 검사소에서는 약
2만 5천여 명을 검사하였습니다. 빠른 검사와 격리를 통해 확산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시다면 가까운 곳을 방문하여 꼭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료 대응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이상 대기하는 환자는 계속 영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병상 여력도 현재는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중환자 병상은 전국 324병상, 수도권 160병상이 사용 가능합니다. 준중환자 병상은 전국 179병상, 수도권 118병상이 사용 가능합니다. 중등증과 경증 환자를 위한 병상도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합하여 현재 15,000여 병상의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 인력의 경우 중수본에서 의사 224명, 간호사 1,347명 등 총 2,300여 명을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 임시선별검사소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격리 해제된 요양병원 환자의 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가 끝난 격리 해제자는 감염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분당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등 대형 병원에서는 격리 해제 요건에 해당하면 검사 결과에서 양성이라도 외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아직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격리 해제자의 입원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격리 해제 환자의 원활한 전원을 위해 해당 환자를 입원시킨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감염 예방관리료 수가를 10배 가산하여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격리 해제자에 대해서는 PCR 검사가 불필요하고 원활한 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양병원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3차 유행이 진행 중이고 많은 분들의 노력과 희생에도 매일 400명 내외의 적지 않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노력을 조금만 더 지켜간다면 이번 위기도 지난 1, 2차 유행의 위기처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년은 분명 무척 고되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코로나19에 맞설 충분한 힘을 쌓아올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그간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저력을 믿으면서 지난 1년간 함께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1년간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서병립 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오지 1년을 맞아서 방역당국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평가하고 또 감사의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일단은 그 현재 상황을 보면 완만한 감소세지만 또 이동량 관련해서 좀 우려 섞인 내용도 담겨 있네요. 예, 오늘까지 네. 한 주간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를 보면 445명까지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완만히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자 수 감소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감염 확산에서 중요한 게 이동량을 감소시키는 건데 매주 이동량이 계속 감소해야 하는데 그렇죠. 최근에 다시 조치가 약간 완화되면서 좀 증가하는 추세가 보이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거든요. 특히 네.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직전주에 비해 한 13% 정도 이동량이 증가했다고 집계가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런 방역 조치 완화 같은 경우는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한 거지 이렇게 이동량을 접촉을 늘려도 네.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 경계심을 풀면 다시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양상들을 보면은 집단 감염은 상대적으로 줄었고요. 또 개인 간 접촉에 의한 일상 공간에서의 전염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 양상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면서요? 계속 반복적으로 네. 얘기 드리는 내용인데 3차 유행의 특징이 일상 속 감염, 그중에서도 특히 개인 간 선행 확진자를 통한 감염이 굉장히 많은 건데요. 네. 12월 중순과 비교해 보면 이 집단 감염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이 감염 경로 조사에서 선행 확진자 접촉 비율이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한 45%까지 증가한 상태입니다. 네. 주로 가족이나 지인, 직장 동료들을 통해 전파되는 양상인 건데 때문에 아까도 브리핑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4인, 5인 이상의 모임은 최대한 자제하고 약속이나 네. 모임 이런 것들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확산세를 그렇군요. 막는 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000명대에서 이제 감소세가 이제 400명대, 300명대까지 떨어졌는데요. 또 저희가 이제 잘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감염 재생산 지수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지금 어떻습니까? 감염 재생산 지수가 네. 향후 유행세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지수죠. 그런데 이게 12월 최대 정점 상황에서는 1을 넘어섰습니다. 1이 넘는다는 것은 한 명이 한 명 이상을 감염시켜서 계속 환자 수가 불어난다는 건데 이게 지난주에 0.88까지 떨어졌는데 네. 지지난주죠. 네. 지지난주에 0.88까지 떨어졌는데 지난주 더 떨어져서 0.79까지 79. 떨어진 네.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지난주 1일 평균 확진자도 500명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까지로 포함하면 445명까지 더 떨어져서 계속 완만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겨울철이고 또 변이 바이러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이 예상이 되어 있는데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네요. 예, 이틀 전에 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으로서는 코백스 물량이 가장 먼저 들어올 수 있다는 발언을 하셨는데요. 네. 기존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그렇죠.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코백스 물량이 더 먼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접종 시기가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건데 이게 확정된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코백스 퍼실리티 같은 경우에는 국제사회가 같이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로서 우리나라가 한 이 네. 프로젝트 통해 한 1,000만 명분을 확보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서 방역당국은 코백스 측과 협의 중이라면서 이달 말쯤에 코백스 물량에 대해서 의견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노르웨이에서 백신 접종 후에 사망자가 나오고 프랑스에서는 또 부작용도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 아직 백신과의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죠. 어떻습니까? 예, 계속 이런 소식 나오다 보니까 네.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고 그럼요. 계시는 상황인데요. 노르웨이에서 지금까지 한 33명 정도의 사망자가 화이자 백신 접종 이후에 나온 네.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고연령층이고 기저질환이 굉장히 심한 분들이라고 노르웨이 당국이 밝혔는데요. 때문에 사망과 이 백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현재로서는 뭐 얘기하기 어렵다,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북유럽 네. 다른 북유럽, 덴마크나 핀란드 등에서도 계속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데 연관성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뭐 일부 모더나 백신 관련해서 이상 반응, 뭐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뭐 아무래도 이런 우려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확실한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미리 뭐 불안해하거나 할 예단하기는 필요는 그렇다. 없다. 네. 뭐 이런 반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조금 전 11시에 서울시에서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2명이 추가 발생하여 현재 사망자는 총 279명입니다. 사망자는 70대 2명으로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입원 치료 중 사망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확진자 중 사망자는 279명으로 사망률은 1.2%입니다. 서울시 코로나19 발생 현황입니다. 1월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서울시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143명이 늘어서 총 22,859명입니다. 143명 중 국내 확진자는 135명입니다. 1월 19일 기준 총 검사 건수 21,619건이며 1월 18일 총 검사 건수 22,589건 대비 당일 확진자 143명으로 양성률은 0.6%입니다. 임시선별검사소 52개소를 운영하여 현재 총 58만 385건을 검사하였고 양성은 총 1,887건이며 1월 19일 확진자는 35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143명은 집단 감염 19명, 병원 및 요양시설
6명, 확진자 접촉 66명, 감염 경로 조사 중 44명, 해외 유입 8명입니다. 주요 집단 감염은 성동구 소재 거주시설 요양시설 관련 4명, 동대문구 소재 현대 대중 사우나 관련 2명, 종로구 소재 요양시설 2 관련 2명, 강남구 소재 직장 2 관련 1명입니다. 1월 19일 기준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50.6%이고 서울시는 46.5%입니다. 서울시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총 211개이고 사용 중인 병상은 149개로 입원 가능 병상은 62개입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 생활치료센터는 36개소, 총 5,252병상으로 사용 중인 병상은 885개로 가동률은 16.9%이며 즉시 가용 가능한 병상은 3,575개입니다. 다음은 성동구 소재 거주시설 요양시설 관련 발생 현황입니다. 성동구 소재 요양원 관계자 1명이 선제 검사 실시로 9일 최초 확진 후 18일까지 25명, 19일에 4명이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총 30명입니다. 19일 확진자는 요양원 입소자 1명, 요양보호사 1명, 방문자 2명입니다. 해당 시설 관계자 등 접촉자를 포함하여 총 172명에 대해 검사하였고 양성 29명, 음성 143명입니다. 추가 역학조사에서 해당 건물은 요양원과 독거 노인 거주시설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요양원 입소자 중 거동이 가능한 사람은 다른 층에 위치한 물리치료실을 이용하였습니다. 또 건물 전체가 한 대의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거주시설에서는 샤워실과 화장실을 공동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최초 확진자에서 요양원 입소자, 거주자 및 거주자 가족에게 전파된 것으로 파악되어 전파 경로를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서울에 이어 2번째로 많은 13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일주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의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덕 기자입니다. 20일 0시 기준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9명입니다. 지난 14일 이후 일주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누적 확진자는 18,517명입니다. 도내 확보병상 917개 가운데 582개가 사용 중이며 중증 환자 치료병상 가동률은 70.3%입니다. 주요 집단 감염으로는 지난 18일 첫 확진자가 나왔던 김포의 한 노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직원과 노인 등 1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시설을 폐쇄하고 주변 30개 보호센터를 전수조사 중입니다. 또 충북 괴산군 병원과 관련해서는 11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가 74명이 됐고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와 관련해서는 5명이 추가 확진돼 관내 누적 확진자는 25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는 고령자와 기저질환자가 많은 요양병원과 시설 감염이 많다고 보고 민관이 협력하는 의료자원 확충 및 감염 취약시설 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장은 도내 3,400여 곳에 감염 취약시설이 있고 10만 명 가까운 종사자가 있다며 이는 서울시 대비 3배 정도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요 감염 경로가 될 수 있는 시설 종사자에 대한 건강관리와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덕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2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만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서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은 1차 때와 같이 도민 1,399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3개월 이내 소비해야 하는 소멸성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전남 영암에서는 한 사찰을 시작으로 농장과 어린이집까지 지역 감염이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이 감염 경로도 제각각인 것으로 추정되면서 역학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전남 영암의 작은 사찰인 관음사에서 처음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 14일. 이후 영암의 고구마 농장과 어린이집 등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영암의 지역 감염이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영암 관음사 관련 확진자가 2명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광주광역시 시민으로 지역 간 교차 감염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영암 고구마 농장과 관련한 확진자도 어제 3명 늘어나는 등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교사와 원생이 확진된 영암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전수조사 결과 원생 1명이 확진됐고 운영자의 가족과 접촉자 등 4명도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집단의 감염이 잇따르면서 영암에서는 지난 14일부터 엿새 만에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영암의 지역 감염 확진자는 불과 10명이었던 점을 고려해보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입니다. 집단별 감염원이 제각각으로 보이는 등 감염 경로도 여전히 불확실해서 방역당국은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역학조사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광주 전남에서는 기존 집단 감염지와 확진자의 접촉자 등이 지속적으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지역 감염 확진자가 2,1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밀접 접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구치소 직원이 지난 18일 박 전 대통령이 외부 의료시설에 통원 치료를 하러 갈 때 호송 차량에 같이 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PCR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외교부 등 3개 부처에 대한 장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교체를 전격 결정하고 후임에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민주당 권칠승 의원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